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창의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재입니다. 오늘, 와, 진짜 뭐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그래서, 10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요. 근데, 이제 조금 반등을 해줄 줄 알았으나, 그 추석 이전까지는 투심이 매우 안 좋았죠. 기관 외인도 이제 계속 나가는 추세였고 했는데, 오늘도 기관 외인이 양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개인들, 개미들까지 약간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 미 국채 16년 만에 최고치 급등, 금융시장 이제 불확실성 확대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최근래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16년 만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국채 금리가 지금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 기사에 원달러 환율까지 장중에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장중에는 또 거의 9점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장중에는 거의 9점을 찍었었죠. 오늘 또 최근에 9점을 기록을 하면서 1360원, 63원, 5원 요 정도까지 가면서 투심이 더 이제 악화됐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매매를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또 주식 유튜버이면서 또 어떻게 해서든 이런 힘든 장을 잘 헤쳐나가야지만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피해 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해서 10월에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 맞추기는 정말 어렵죠. 뭐 이거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이런 800포인트 내일 깨는지 안 깨는지 이것도 보면 되고 지금 이평선은 다 무너졌어요. 보시면 21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1선이 노란색이죠. 한참 위에 있고 121선, 241선까지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깨지고 2400포인트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저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제가 또 효자방에 말씀드린 게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르면서 조금 그래도 지수가 4%, 코스닥이 4%나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효자방 분들, 저를 믿으신 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났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뭐 전부터 손절을 못해서 오늘같이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가 4%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10% 이상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실히 이제 만약에 단타를 한다, 내 그 매매 원칙이 단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을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간 중장기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부터 지금 뭐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진짜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어떤 지점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줄 때 반등해서 내가 여기서 물을 탔어. 근데 다시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평단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 지지가 나오네? 그래서 살짝 올라갔는데 효자 말대로 살짝 올라갈 때 타서 이제 물을 타서 살짝 올라갔는데 다시 꺾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자,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 있고 여기서 뭐 한 5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00만 원이니까 나는 더 이상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전 저점을 깰 때 이때 이제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반 정도만 손절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겠죠. 물론 여기 다시 쌍바닥 맞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응을 안 한다. 그냥 여기서 500만 원 산 걸로 끝이다. 추매 이런 거 없이 나는 계속 떨어질까봐 무서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중간 정도 반등이 왔을 때도 손실 중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물을 탄 사람들은 이 정도만 오면 어떠겠어요? 본전입니다, 본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하는 법에 따라 달라요. 대응을 안 했으면 당연히 내 타점까지 이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고 RSI 지표들도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그리고 최고 공포 구간일 때, 이럴 때 이제 물을 잘 타서 며칠만 기다리면은 기술적 반등은 저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수를 잠깐 보면, 다시 보면, 아까 요거를 확인 안 했죠? RSI 지표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도 이전에도 보면은 이런 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이렇게 하락, 무서운 하락 이후에 반등해서 여기서 샀어. 근데 다시 떨어져. 이렇게. 나는 이게 만약에 지금 지수잖아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샀고,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 그래서 했는데 며칠 뒤에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 저점보다 어때요?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떻게 됐나요? 이런 상승. 물론 이런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중간까지만 가고 나올지, 아니면 여기 정고점까지만 가고 꺾일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대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 놓는다면, 평단을 낮춰 놓는다면, 저는 지금부터, 지금 구간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로, 일주일에서 뭐 최소 2주일 안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지수가 반등도 못했어요. 그리고 4%, 오늘 코스닥이 4% 빠졌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꼴등이었어요 오늘. 자, 이거 보시면 4% 빠진 나라가 없어요. 뭐 일본도 어제 오늘 합치면은 조금 빠지긴 했죠. 니케이 어제도 한 2% 빠졌는데 오늘도 2%에서 일본도 이틀 동안 이 정도가 빠졌는데, 얘네는 지금 우리랑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자, 얘네는 거의 지금 최근에 지수가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고점에서 빠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최고점도 아니었어요. 자, 이거 코스닥 재작년 이후에 계속 1000포인트 넘고 계속 빠지다가 살짝 중간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때 오를 때만큼은 그때 2차 전지로 인해서 이때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전 세계에서 높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힘을 잃고 뭐 이제 빠지는 과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꼴등, 그러니까 1등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800포인트 정도 왔을 때는 여기서는 진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번 추석 연휴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연휴 때는 좋았어요. 세계 증시가 다 괜찮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K 증시의 법칙으로 인해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을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장대 음봉 만약에 한 번 더 나와도 저는 한 번 정도만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사고 매수를 한 다음에 한 1, 2주만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수풀을 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을 야금야금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 1, 2주만 갖고 있어도 정말 큰 수익이 날 것 같고,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았잖아요. 연휴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단이 낮았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겠지 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다행히 저는 시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왔고요. 이렇게 모았던 거죠. 모아서 마이너스 1%로 나왔고,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효자 종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론이 좀 길었죠?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효자방은 이번에 선착순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도 80분이 넘게 계세요. 80분이 넘게 아직 9월 효자방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10월, 11월 초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명 가까이 하는 거는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저는 이제 항상 인원 80명 정도로 맞췄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안 하고 메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10분에서 20분, 10분에서 20명 요 사이로 이제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도 100명 이하로 맞출 겁니다. 100명은 정말 좀 저도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지금도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효자방에 많이 남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20명 넘게 받으면 100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메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조금 이런 식으로 효자방 암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영상에 효자방 10월 효자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제 메일 주소는 여기 누르시면 정보 여기 있죠. 그 제 채널에서 정보 누르시면 메일 여기 나옵니다.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메일을 이제 효자방 입장하고 싶다고 보내주시면은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금 주식 많이 힘드신 분 그리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입장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메일 보내주실 때 지금 뭐 그런 거 약간 써주시면 내용 써주시면 제가 조금 많이 물려 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 테마, 약세 테마를 보면 오늘은 뭐 강세 테마가 많이 없어요. 디지털 화폐 테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지금 최근에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하는 금융위 금감원 기관용 CBDC 디지털 화폐 구축 본격 기사. 이게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 뭐 로지시스 그리고 한네트, KCT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살짝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세 종목 합쳐서 1000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얘네만 강했고 뭐 오늘 어떤 테마가 강하거나 그런 테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개별 바이오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컬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었죠? 위더스 제약 이런 애들,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이런 애들 걔네들 빼고는 뭐 시장이 거의 안 움직였죠. 그리고 초전도체 중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만 오늘 그 자회사가 이제 또 상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정도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세 테마가 많이 없고 약세 테마는 거의 다입니다. 2차전지 최근 강했던 로봇 AI, 의료 AI 모든 테마 그리고 핵융합 요거는 이제 오늘 그나마 괜찮았죠. 핵융합에는 뭐가 대장이었죠? 모비스. 제가 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오늘 너무 아쉬워요. 수익이 사실 크게 날 수도 있었는데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달려들진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SY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카나리아 바이오, 칩셋 미디어, 모비스 이렇게 써놨는데 다 좋았어요. 얘네들 다 좋았고 일단 모비스부터 보면 제가 어제 5,000원 말씀드렸죠. 5,000원 말씀드렸는데 안 왔어요. 살짝 아쉽게 안 왔어요. 그래서 시가에서 그대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10%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 저도 이제 5,000원 부근에서 5,000원 뭐 이제 한도가 위에 이제 걸어놨는데 5,170원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 효자존 그려놨던 구간에서 반등은 했지만 더 이제 정교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5,000원에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 너무 아까웠고 그 칩셋 미디어도 어제 시가 본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칩셋 미디어 시가 중가 깨면 손절.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오늘 시간 외까지 좋았습니다. 오전에 이런 식으로 강했고 오늘 뉴스가 또 이제 나왔거든요. 오전에 이제 14%나 올랐었고 요 뉴스입니다. 칩셋 미디어 영상 처리 특화 인공지능 NPU, IP, CMMP 출시 뭐 요런 기사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칩셋 미디어가 오른 이유가 뭐죠? 요거였죠? 여기도 이제 나왔었죠. NPU AI 개발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성장 신화 있는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강했었는데 지금 이 지수 안 좋은데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가. 그래서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이제 당연히 볼 겁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6% 정도 올랐는데 내일도 당연히 이제 봐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어제 제가 시가 베팅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시가가 원래 한 1% 정도 떴었죠. 보시면은 추석 연휴 전에 1.36%가 떴는데 오늘 아니지 1.36%가 떴었는데 이제 오늘 시가가 거의 이제 3% 더 떠서 4.6%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13%나 상승이 나왔고 저는 이제 3%나 더 떴으니까 당연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700, 37,250원 요 정도에서 이제 시작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살짝 떠서 그 제 목표 원래는 4만 원 정도였거든요. 4만 원에서 이제 제가 시가에 했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훨씬 강하게 갔고 아쉽지만 저는 얘는 하지 못했고요. 모비스도 놓쳤고 그 칩셋 미디어도 이제 놓쳐가지고 오전에는 한 게 아예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에코프로 매도 한 거밖에 없어요. 요거 매도 한 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효자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저는 계속 관망만 하다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혀가 좀 꼬였나? 관망만 하다가 이제 종가에 한올바이오파마 아니지 가온그룹 이상하네 오늘 가온그룹만 이제 종배를 했고 얘 오전에 잠깐 했었어요. 잠깐 했었고 이렇게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 지금 많이 올랐죠? 시간 외에 6.64% 그리고 요거 제가 종배를 살짝 했었거든요. 종배했는데 오전에 안 가서 바로 매도를 했고 다시 오전 고점을 뚫어줄 때 이제 산 겁니다. 그래서 3%좀 넘게 먹었나? 3.5%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때 이제 시가에 걸어둔 거예요. 살 때. 그래서 시가 걸어뒀는데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매도를 한 겁니다. 바로 매도했는데도 이게 급락이라서 한 1% 정도 손절했을 거예요. 1%? 1% 조금 안 되긴가? 1% 정도 손절을 했고 그리고 종가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다. 이게 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쉽게 뭐 모비스나 칩셋 미디어를 못했지만 가온그룹에서 지금 효자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비중은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지수 안 좋아서 비중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매매가 다고.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에코프로 아니면은 저는 수익이었죠. 근데 에코프로 그 저거 1% 손절한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오늘 수익이 없습니다. 이거 손절이어도 그 비중이 좀 억대로 들어갔어서 1%에도 100만 원 단위가 이제 좀 넘었거든요. 네. 이게 좀 아쉽네.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도 지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우리 그 매매를 할 때 더 보수적으로 하고 오늘처럼 모비스나 칩셋 미디어를 놓쳐도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지점에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수익은 꾸준히 날 거예요. 그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 매매 일지로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또 다 해봤고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나왔고 모든 테마 다 하락했고 요거 아까 다 설명드렸고 지금 미선물은 괜찮아요? 야, 이거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까 그 장중에 미선물이 마이너스 거의 한 0.7이었나? 그래서 어제도 거의 1.8% 정도 빠졌죠, 나스닥이. 그래서 야, 이거 오늘도 빠지나 했는데 이거 지금 돌려줘요. 이러면 내일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오늘 미장이 좋게 끝나면 모든 종목이 이제 약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근래에 오늘 이제 마이너스 4% 떨어진 게 아마 진짜 최저점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800포인트는 어떻게 해서든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뉴스 몇 개 보고 바로 효자 종목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새로 나온 뉴스도 많이 없습니다. 딱히 이거 아까 보여드렸고 이 뉴스였거든요. 한은금융위 금강원 기관용 CBDC 구축 본격화 내년 4분기 국민 참여. 아직 좀 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식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약간 더 부각된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얘네 그 로지시스 이런 애들 좀 얘네도 매매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물론 오늘 대장은 로지시스입니다. 내일 시가에 보긴 할 건데 저는 이런 종목 비중 실어서 못합니다. 만약에 얘가 뭐 내일 엄청나게 강하게 가더라도 그냥 보내줄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하는데 얘를 시가에 얼마 정도 베팅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500만 원도 안 합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얘가 뭐 내일까지도 강하고 뭐 한 2천억? 2천억 이상 터지고 내일도 강해. 그러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조금 비중 실어서 할 수 있지. 오늘 상한가 한 번 간 것만으로는 저는 이 녀석의 이제 끼도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손절을 좀 했었어요. 로지시스로 손절을 좀 한 종목이라서 얘를 많이 못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추세에 있었고 지금 너무 바닥권이라서 내일 하루 정도는 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조금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내일 만약 시가만 볼 거예요. 시가 갭이 많이 안 뜬다면 그 정도 500만 원 미만으로 시가 베팅을 해볼 예정이고 초전도체가 오늘 강했던 이유가 이 신성 델타테크가 강했죠.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성 ST 북미 배터리 부품 시장 선점
해서 이제 IPO를 한다라고 해요. 4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간담회를 통해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강화할 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신성 델타테크가 강했죠 오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일 다시 봐야 되고, 이거는 이따가 효자 종목할 때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로 올랐다기보다는 요 그 신성 ST 이제 기업 공개하면서 조금 그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이제 오늘 뉴스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 네이처 편집장 초전도체 네이처도 관심, LK99는 검증 필요,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 그 어제 말씀드린 SY랑 히림, 네옴시티 재건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또 오늘 뉴스가 하나 더 나와줬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40조 투자 유치 대통령실 이달 중 확정될 것. 그래서 사실 오늘 히림이나 뭐 SY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갭이 떴지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시가에 갖다 놓고 마감을 했고, 히림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 아직 재료 남은 애들은 이제, 그리고 거래대금도 1000억씩 터진 게 몇 번이나 보이죠. 이런 애들은 조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방금 전에 로지시스 이런 애들보다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SY도 최근에 거래대금 굉장히 이제 많이 터졌죠. 그리고 추세 어때요? 21선 위에 있고, 추세도 지금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이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추세가 꺾이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도 그 본전에서 나오려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서 이제 눌림을 하거나 조금씩 모아간다면 지수가 오를 때 조금 가장 먼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또 지금 있는 상태죠. 이번 달은. 그래서 뭐 그 재건이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죠. 두산 로보틱스를 내일 시가에 무조건 봐야 되는데, 최근 상장한 애들 중에 시가에서는 무조건 강했습니다. 오늘도 강했어요. 최근에 밀리의 소재 그 연휴 전에 상장했을 때 시가서부터 이렇게 강했죠. 40% 이상 상승을 했었고, 오늘 신규 상장한 한싹 얘도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싹도 오늘 오전에 13%가 잠깐 올랐었는데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러니까 내일 두산 로보틱스도 시가에는 반짝하고 강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의 100%가 없어서 만약에 시가부터 밀리면, 만약에 내가 시가 베팅을 했는데 밀린다 그럼 바로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가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도 뭐 오늘 미장이 안 좋고 내일도 흐지부지해, 오늘처럼 이런 장세가 지속된다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저는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쏠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좋으면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조금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2차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른 테마들 돈이 이제 분산된다고요. 하지만 내일도 지수가 안 좋거나 오늘 밤에 이제 미장이 안 좋으면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크겠죠. 지수가 안 좋을 땐 신규 상장주가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로봇기업 M&A 나설 것, 기술력이 경쟁력, 이런 거는 이제 내일 그 상장에 맞춰서 조금 호재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글쎄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무조건 시가에 저는 내일 가장 주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휴 전 때 제가 그 밀리의 서재 단시간에 30% 먹은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로 또 이렇게 나올지 내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올해 중에 가장 큰 그 청약금이 모였었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만큼 기대감이 크게 있고, 내일 저는 좀 하락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고, 뭐 내일 엄청난 뭐 따상을 가던 안 가던 그건 모르고요. 여러분 만약에 시가 베팅을 하신 분이라면 내일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 볼 때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사, NK맥스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 코스닥 기업 최초 사례, 이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뭐 NK맥스가 반응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경우가 많죠. 하루 있다가 이제 시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그냥 뭐 뉴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어놨습니다. 내일 얘가 조금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살짝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얘를 내일 할까? 만약에 얘가 뭐 내일 오전부터 거래대금 뭐 1000억 이상 터지고 그러면 볼 것 같은데, 내일도 뭐 거래대금 100억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내일 효자 종목을 알려드리면, 최근 오늘 뭐 기사가 많이 없었어요. 뭐 좋은 기사는 많이 없었고, 이제 내일 두산 로보틱스 시가
무조건 봐야 되고,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보면 오늘 21선을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었죠. 이 점선 친 부분. 여기서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밀고 나서, 그 다음 효자존 4만원 구간 오더니,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려놨어도 여러분 차트나 이런데 잘 밑줄 쳐두세요. 이런 식으로 효자존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저도 이제 종목을 보는 게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효자존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일 얘는 어떻게 보냐, 21선을 뚫는지 볼 겁니다. 21선이 내일 오늘 종가 정도네요. 48,000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고 5만원을 뚫어준다 라고 하면은 5만원 뚫을 때 돌파 매매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눌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 눌림은 글쎄요, 눌림은 안 할 것 같아요. 눌림 나온다 라고 하면 전 진짜 밑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잡으면 좋을까? 이런 구간? 44,000원? 여기서 조금 해보겠죠? 그거 아니면은 여기 돌파할 때 5만원 돌파할 때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주도주기도 했고 돌파랑 눌림 이렇게 볼 예정이고, 여러분 근데 이 구간 안 오면은 이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런 구간 44,000원 깨고 이런 데까지 내려와 오면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더스 제약은 이제 오늘 얘가 단기 과열 갔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급상승 이후에 자, 거래 대금도 괜찮아요. 거래량도 좋고요. 그리고 재료도 탈모죠. 얘가 탈모로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 그래서 급상승 이후에 내일 거래 대금이 확 줄겠죠. 이제 단기 과열을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내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일선 깨지는 자리 10,000원이면은 이제 5일선이 깨지는 자리네요. 이런 데서부터 이 밑으로 조금씩 잡아 나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과열 끝나고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2일차부터 잡거든요. 내일은 안 보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정할 종목이 없으면은 얘가 만약에 내일 좀 많이 하락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얘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10,000원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이제 단기 과열 1일차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10,000원 여기죠, 분봉으로 이런 데 오면은 조금씩 모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시가 무조건 볼 겁니다, 저는. 그리고 가온그룹은 저는 내일 이제 매도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효자방 사람들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안 볼 겁니다. 뭐 내일 만약에 8,000원이나 8,000원 지지가 잘 나오는지, 지금 8,030원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를 뚫어준다면 여기까지 보겠죠.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저는 매도할 예정이고요. 칩셋 미디어도 이제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상승해서 45,000원에 갖다 놨는데 얘도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삼각 수렴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런 고점 뚫을 때 좀 높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꺾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가부터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그 오전에 시가에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저는 수급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안 볼 거고 여기 돌파를 해주거나 44,000원 돌파하거나 아니면 눌림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눌림을 며칠이나 계속 줬죠? 내일 하루는 눌림 쉬지 않을까?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내일 돌파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얘는 오늘 공시가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SLCNC로부터 84억 원 피소를 이제 당했다라고 4일 공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서 6% 정도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얘네 회사를 잘 못 믿기도 하고 끼는 좋긴 하지만 상승 추세고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내일 84억 원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6,000원. 저는 내일 6%보다는 위에서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마이너스 3%, 4%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요즘 투심이 안 좋아서. 저는 얘 좀 많이 눌려주면 눌림은 할 예정이에요. 눌림은 할 예정이고, 눌림을 어디로 알려드려야 될까? 6,000원?
오늘 저점. 오늘 저점 6,100원에서부터 6,000원? 여기서 살짝 해볼 것 같습니다. 눌림. 얘는 눌림 할 거예요. 눌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 종목이 6종목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조건, 여기 걸어놓은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제가 매매를 하는 거고, 지금처럼 투심이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5만원 부근, 5만원 부근이라고 하면은 내가 5만 200원, 300원 걸어놨는데 5만 500원, 5만 1000원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많죠. 지수가 좋았으면은 저는 그럴 때 올라타요. 하지만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5만 200원에다 걸어놨다 라고 하면은 진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은 지수가 안 좋고 투심도 안 좋기 때문에 딱 내가 정한 가격까지 올 때, 그러니까 내가 5만원, 효자가 5만원에서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두 호가까지는 괜찮아요. 위아래로 한두 호가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5만 1000원, 5만 800원 이런 데서 매수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지수가 돌려줄 때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위더스 제약, 신성 델타테크, 가온그룹,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해당 안 되죠. 효자방 분들만 종가에 알려드렸고 5종목이네요. 이렇게 칩센, 미디어, 얘는 돌파, 눌림, 요 정도.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다시 80만원 오는지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로지시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진짜 비중 적게 갭 안 뜬다면 여기다 적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주시는 하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렇게 지수 힘들어도 수급이 이제 강한 종목으로 쏠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멘탈 잘 잡으시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10월달도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도 다들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